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자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10월하고 18일이죠. 월요일자 순서 오늘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에는 알고 넘어가야 될 우리 여행업계 소식 저희가 선별을 하고 순서를 정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 주에 해당되는 거는 이번 주에는 요 뉴스 정도는 반드시 좀 우리 여행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이라면 요 얘기는 요 정보 요 뉴스는 꼭 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전해드린다는 거 명심하시고 알아두시고 저희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뭐가 있을까요? 자, 3대 협회입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여기 총회가 이제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3년 주기다 보니까 딱 3년 이렇게 몰려요. 일정, 총회, 회장 선출 그런 것들, 총회 일정에 관련해서 윤곽이 대부분 잡혔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호주 쪽 상품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무도 호주에 관심 있으신 우리 여행업계 여러분들 호주 글로벌 서밋이 다음 달 11월 16일 날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한 3시간, 2시간 정도 열립니다.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요. 9월 항공 통계가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국제 항공은 좀 예상보다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여행도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여행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온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필리핀의 시아르가오 섬이 아시아 최고의 섬으로 선정됐고요. 하나투어가 미국 LA 소파이 스타디움 관련한 에어텔 상품 선보였습니다. 프린스 와이키키 하와이죠. 2021년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탑 2에 선정이 됐고요. 트립닷컴이 전라도 여행 전폭 지원합니다. 인터파크 투어도 차별화된 유럽 여행 상품을 선보였고요. 호텔업계는 이른바 스팬데믹 세대를 겨냥해서 어떤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티웨이 항공 기내식을 이제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 관련한 내용 짧게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0월 18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3대 협회 말씀드린 대로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의 새 임원단 구성 및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 일정 윤곽이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새 임원단 구성이라기보다도 어떤 지도부 구성 이렇게 날까? 왜냐하면 어떤 협회는 이미 임원단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각 협회는 늦어도 11월 마지막 주, 한 11월 넷째 주 정도까지는 모든 일정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제 좀 다소 방역 어떤 상황이 풀리게 됐죠. 이렇게 맞물리면서 대면으로 모든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정확한 총회 일정은 이번 주 초에 확정이 됩니다. 장소와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요.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이제 회장단 선출이에요. 회장 선거. 자, 정관은 지금 연임이 가능해요. 3년 연임. 그래서 3년, 6년 할 수 있습니다. 관광협회 중앙회 역시 이른바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 이제 뽑아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간선제죠. 현재 윤영호 회장의 연임이 좀 유력시 되고요. 중앙회 지역별 업종별 협회 분위기 역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과 업무 연속성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윤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카타지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15일 날 2021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향후 총회 일정 등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총회는 11월 24일 마포에 있는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이죠. 이번 달 25일 회장 입후보 관련과
그다음에 총회 관련 내용 회원사 대상으로 공고가 개별적으로 다 나갑니다. 현재 오창희 카타 회장은 정관상 연임이 또 가능하지요. 다른 협회와는 달리. 하지만 좀 회원사가 직접 모여서 직접 또 회장을 투표를 해요. 그래서 직선제 방식이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서울특별시 관광협회는 지난 13일 관광유람산업 전체 회의를 끝으로 약 보름간 이어진 7개 업종별 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서울시 관광협회 업종별 위원장은 당초 9명이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2명의 소규모 업종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짐에 따라서 이번에는 7명만 선출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 선거인단 대의원은 2명씩 배정이 돼서 총 대의원 선거인단이 56명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협회 사무처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선거관리 체제로 전환이 되고요. 회장 출마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 회장 출마 후보 접수 등록 마감하고 그리고 대의원 명단 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서 잠정적으로 11월 15일 대의원 정기총회 및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위원장들, 그러니까 서울시 관광협회 위원장들은 11월 선출되는 회장을 중심으로 제26대 지도부를 구성하고요. 임기는 3년입니다. 향후 3년 동안 12월 1일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회장 선거 얘기해 볼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관광협회 중앙에는 별 일이 없는 이상 현재 윤영호 회장이 계속 연임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 좀 3년이란 협회장 3년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정권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5년 한 번에 하든지. 예.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보니까 그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카타도 좀 연임하는 게 좀 업무 연속성이 좋을 수도 있다고 봐. 뭐 일각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연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 관광협회는 지금 제가 저번에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이제 뭐 현재까지 아무튼 드러난 기사상으로도 드러난 지금 후보는 이제 조태숙 영풍항공여행사 대표, 그다음에 오창희 투어이 전 대표 겸 전 한국여행업회 회장, 이게 두 분인데 글쎄 또 다른 분이 있을까? 먼저 그 후보 마감하면 또 나오겠죠. 그거 나오면 저희가 또 재빠르게 전해드리고, 어느 분이 우리 이제 또 대의원 선거긴 하지만 어느 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인지 우리가 또 이렇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후보자들의 역량도 한번 또 체크해보고 그런 또 그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정선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호주관광청이요. 자, 지금 현재 이번 달 말까지 스페셜리스트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호주 스페셜리스트 반드시 관련된 상품 파시는 분이나 여행사 관계자분들 반드시 신청하셔서 참가하시고요. 호주관광청이 전 세계 여행업계 종사자 그리고 호주 스페셜리스트 여행사를 대상으로, 자, 다음 달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어요. 11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강연회 같은 게 한데, 이게 뭐냐면 호주 글로벌 서밋이에요. 글로벌 서밋 하니까 야 이거 영어로 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지 마. Don't worry. 통역 들어옵니다. 호주 글로벌 서밋은 호주 정보 및 세일즈에 필요한 다양한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의 동시 통역 한국어로 제공되고요. 자, 등록만 해도 돼요. 그리고 당일 꼭 못 보겠다 그러면 녹화 강의도 있으니까 시청하시면 돼요. 녹화로 보셔도 되고, 자, 참가 대상이 누구냐? 호주에 관심 있는 모든 여행업계 종사자로서 호주 정보와 호주의 컨텐츠,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참가자 및 신청자에게는 호주관광청 한국사무소에서 전원에게 편의점 기프트콘 제공하는데, 자, 호주 글로벌 서밋 신청 후에 등록 완료 캡처 화면을 관광청에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예, 호주관광청 카톡 1대1 채팅으로 신청 완료 캡처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자, 참가 신청은 저희 그 홈페이지 traveldaily.co.kr 홈페이지 링크 해당 기사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요 등록만 해서 요거 캡처 화면 보내도 기프트콘 드리니까 호주 관광청이 좀 이게 통이 커. 그냥 이렇게 뭐 짜잔하게 이렇게 안에 한번 쐈다 그러면 그냥 쏴. 예. 그렇기 때문에 호주 글로벌 서밋 이런 거 들으셔야 돼. 이런 거 어디서 안 하잖아. 이런 거 무슨 관광 관련 대학교에서 합니까? 대학원에서 합니까? 석사 과정에서 합니까? 박사 과정에서 합니까? 저는 이런 거는 우리 관광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도 좀 보고 듣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 학생들도 이런 거 관심을 갖고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그죠? 그죠? 이게 현장의 뭐 어떤 스터디인데 현장 스터디. 그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통계 소식입니다. 9월 항공은 백신 접종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광의 본격적인 재개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월 대비 운항편은 조금 증가했지만 여객 수는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가량 정도 증가했습니다. 20-30% 정도. 위드 코로나 상황이 오면 증가세는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9월 국제선 운항편은 1만 1,073편, 작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고요. 여객 수는 28만 9,529명으로 8월 33만 9,800여 명보단 줄었지만 작년 동기 대비 19만 6,091명에서 47%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9월 국적사 운항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이요. 공급석은 가장 많았네요. 84만 5천여 석. 운항편도 7,013편 가장 많았는데 여객 수는 제주항공이 49만 7,16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에어로케이와 에어 프레미아 역시 각각 19,000여 명, 29,000여 명 등의 실적을 좀 기록했고요. 9월 외항사는 공급석 33만 7,822석, 운항 4,737편, 여객수 12만 7,989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사이판과 싱가포르와의 트래블 버블 체결 후 본격적인 국제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은 아마도 매입이 11월 이후 12월 이렇게 동계 시즌 거치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 동계 시즌이면 또 이렇게 남반구는 또 여름이잖아. 그런 쪽으로 좀 가는 수요도 좀 있지 않을까 풀리기만 하면 그죠? 그런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숙박 시장 한번 볼게요. 3분기 숙박 시장 어떤 좀 그 현상이 나왔냐면 숙박 B2B 플랫폼이죠. 온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자사의 3분기 숙박업 지표 보니까 국내 전체 숙박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5%가량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7월과 8월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을 우려했지만 7말 8초에 집중됐던 기존 수요가 다소 분산되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해안지역 숙박업의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숙박 업종별 매출 동향에서는요, 모든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프라이빗 공간 선호도가 이어지고 좀 커졌대요. 그래서 풀빌라 있죠, 풀빌라 수요가 크게 늘었고, 요거는 이제 그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좀 덥고 강수일이 적었던 날씨에 또 숙소에서 물놀이하고 싶겠죠. 그런 소비자들 어떤 니즈까지 좀 만족시켜줘서 지난해 3분기 대비 무려 이 2배 이상 140%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딘 성장을 좀 보였던 호텔도 호캉스 트렌드와 함께 지난 2분기 대비 49.7% 매출이 증가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고요. 캠핑 등 야외 활동에 대한 인기도 계속돼서 글램핑과 카라반도 소폭 성장했습니다. 지역별 한번 볼까요? 수도권 중심의 4차 대유행 여파로 서울, 경기권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서울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숙박 인원 제한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7% 역성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도 좀 회복세를 보였대요. 경북, 포항, 경북권 포함해서 영덕, 울진, 뭐 보령, 태안 이렇게 성장을 보였고 제주도도 뭐 전년 동기 대비 약 72% 성장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죠? 네. 숙박 3분위기가 이렇게 흘러왔고 자 그리고 아웃바운드 주요 여행사들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랑 인터파크 어떤 상품 나왔나 볼게요. 제가 상품 소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품도 출시를 자신 있게 내놓는구나. 누차 말씀드리면 그 여행사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놓겠습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내놓겠지. 하나투어에서 미국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콘서트 관람객을 위한 항공, 호텔, 셔틀 구성의 에어텔, 투어텔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유럽은 인터파크 투어가 좀 차별화된 유럽 여행 상품도 또 출시했어요. 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코스로 된 그린세이프 기획전이라고 하는데 뭐 선착순 8커플에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8커플인데 16명만 출발하는 소규모 커플 여행 패키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뭐 경비도 좀 나가는데 좀 여행 경비도 좀 이렇게 반값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특별 상품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가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내식 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그죠? 기내식 집에서 한번 먹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자 이제 뭐 물론 편의점에서도 뭐 제주항공 기내식 판다고 했었지만 또 일부러 찾아가서 또 가면 많이 없어. 네, 자 그런데 좀 더 편안하게 좀 그 기내식을 특히 이제 티웨이 항공 기내식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어디서? 쿠팡에서. 네. 티웨이 항공은 사전 주문을 통해 항공 여행 시 이용 가능했던 기내식을 10월 중순부터 로켓 플래시를 통한 온라인으로 일반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구매가 가능한 기내식은 특히 항공기 이용 시 티웨이 항공 고객들의 주문이 가장 많았던 메뉴인 잡채 불고기 덮밥, 베이컨 토마토 스파게티, 갈비찜 덮밥 등등 이런 게 있고 뭐 단품 구매와 함께 5종류의 기내식을 묶은 5종 세트도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내식 구매가 가능하고 뭐 굉장히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같은 거 통해서 또 간단하게 또 이렇게 데펴 먹을 수 있고 뭐 새벽 배송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갖고 혹시 경험상 한번 또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자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도 참 아이러니한 게 자 남자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에서 봉지라면이라고 그래갖고 컵라면도 아니고 기존의 봉지에다가 뜯어서 물만 붓고 고무줄로 잠그고 좀 보통 이제 컵라면보다 좀 더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먹는 게 있어요. 봉지라면. 그게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맛있거든요. 군부대 안에서 밤에 새벽에 보초 쓸 때 몰래 먹기도 했어요.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그렇게 꿀맛이에요. 그런데 휴가나 제대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렇게 먹죠. 맛대가리 하나도 없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먹는 것도 상황과 그 어떤 조건, 주변 환경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기내식은 사실 기내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자, 그리고 여행 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항공기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 입맛이 떨어진대. 이게 의학적으로 뭐 이 관련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올라가면요 높이 올라가면 올수록 입맛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내식 먹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이 먹잖아. 그리고 또 기내식의 그 먹는 그 분위기 같이 한 그런 게 있잖아. 느낌적인 느낌이. 근데 그 느낌을 좀 되살려 볼까? 뭐 다시 한번 추억을 되살려 봐 하고 그 기내식을 집에서 먹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 맛대가리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 상품 출시하셨는데 제가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우리 또 일상에서 직접 또 있었던 일이잖아.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자, 날씨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화이팅 외치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모든 분들 더욱더 예뻐지시고 아름다워지시고 멋있어지시고 또 축복
나가도 복을 받으시고요. 집에 들어오셔도 복을 받고, 화장실을 가셔도 복을 받고, 지인을 만나도 복을 받고, 복에 복을 받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